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시나요? 재산, 배우자 유무, 스트레스 관리, 모두 아닙니다. 65세 이상 4,300명 조사 결과 노년기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스로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경제적 수준, 만성질환, 스트레스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를 넘게 사는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다. 그러나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이, 즉 건강 수명은 70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 10년을 골골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어찌 보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순히 평균 수명을 늘리기보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식습관 13.4개월, 음주 11.1개월, 흡연 9.4개월, 고혈압 7.1개월, 고혈당 6.5개월, 비만 5.5개월, 운동 부족 5.3개월, 대기오염 4.4개월, 스트레스 2.6개월. 한국인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소 1, 2, 3위는 모두 식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다. 즉, 식습관만 바꾸어도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신용을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격언이 있다. 의사들은 50대의 몸을 잘 관리하면 노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한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느라 무리해서 건강을 해치고 애써 모아놓은 돈을 당겨 쓰는 물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일단 병에 걸리면 치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의료 지식을 쌓아야겠다. 나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아예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배우라고 권한다. 이를테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같은 취미다. 이런 취미를 익히게 되면 자연스레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또다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취미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수동적 취미와 능동적 취미다. 수동적 취미의 대표적인 것이 텔레비전 시청이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행위다. 나는 가급적 텔레비전 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영화 보기, 책 읽기, 그림이나 음악 감상하기, 이런 행위도 수동적 취미다. 반대로 능동적 취미는 자기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자의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등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동적 취미는 몰입하는 정도가 4%에 그친 반면 능동적 취미는 47%에 이른다. 능동적 취미가 훨씬 더 몰입하는 정도가 큰 것이다. 수동적 취미보다는 가급적 능동적 취미를 권하는 이유다. 행복한 사람은 그 게임을 직접 즐기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그 게임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남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 세상에 태어난다. 2번은 죽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원을 고려하며 살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내일이 어떨지 모를 당신은 참다운 즐거움을 미룬다. 인생이란 미루는 가운데 시들어버리는 어떤 것. 우리는 그것을 제때 향유하지 않다가 어느 날 덜컥 죽고 만다. 우쿨렐레, 아이리쉬, 피슬 아일랜드 전통악기, 하모니카 같은 악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배우기도 쉽다. 일단 이렇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 어려운 악기를 선택해도 된다. 합주는 독주와는 달리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가 필요하다. 남들은 천천히 오는데 자기만 속도를 내서는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합주를 통해 인생 공부를 하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먼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이게 세상 사는 이치다. 우리 주위의 시니어들이 악기를 통해 즐거움도 느끼고 이웃과의 관계도 돈독히 했으면 한다. 은퇴한 친구를 만났다. 인생이 막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니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이다. 그것만 찾을 수 있다면 은퇴 준비의 반은 이룬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을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규정한다는 점이 문제다. 은퇴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개의 경우 특별히 좋아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사실 오해다.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잊고 있을 뿐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종이에 원하는 바를 써본다.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남이 원하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은 눈에 보이므로 이를 가려내기가 쉽다. 번거롭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느라 평생을 허비하며 행복한 인생을 놓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시 말하지만 일단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모두 적어본다. 진정 원하는 바를 찾아야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앞으로 남은 생이 1년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목표나 꿈이 없는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이나 만족을 느낄 수는 없다. 목표가 없는 활동에 아무리 정력을 쏟아부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새롭고 가치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목적지부터 정해야 한다. 목표가 정해지면 해야 할 일이 보인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좌절도 느끼지만 보람도 맛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인생에서 달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저절로 오지 않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은퇴 이후 삶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위 세 가지 방법으로 차근차근 노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더 이상 헤매지 않으니 요즘은 창밖의 나무만 봐도 행복합니다. 누군가의 지혜가 제 인생에 답이 돼준 것처럼 제 경험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